오늘은 서울 한복판에 숨어있는 작은 보석 같은 동네 서촌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자리한 동네로 옛 정취와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인데요.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천천히 걸으며 즐기시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가파른 언덕이 적고 곳곳에 쉴 수 있는 카페와 벤치가 있어서 편안하게 산책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서촌의 주요 볼거리와 함께 시니어분들께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맛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촌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서촌 소개 및 접근성. 먼저 서촌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서촌은 조선시대부터 중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골목골목마다 예술적인 감성이 묻어나고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서촌에 가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경복궁역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역에서 나오셔서 경복궁을 왼쪽에 끼고 5분 정도만 걸으시면 바로 서촌의 중심부인 통인시장과 효자로 일대가 나옵니다. 주차를 하실 거라면 경복궁 주차장이나 통인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주차 공간이 많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촌은 전체적으로 평지가 많은 편이라 걷기 편하지만 일부 골목은 경사가 있으니 편한 신발을 꼭 신고 가세요. 특히 운동화나 워킹화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코스 1통인시장.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촌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코스는 바로 통인시장입니다. 통인시장은 1941년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도시락 카페입니다. 도시락 카페가 뭐냐고요? 옛날 옛적 엽전을 사용하던 것처럼 여기서는 동전처럼 생긴 엽전을 구매하시면 그걸로 시장 안 여러 가게에서 반찬들을 골라 담을 수 있어요. 입구에서 5,000원이나 만원어치 엽전을 사시면 떡볶이, 김밥, 튀김, 순대, 빈대떡 등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맛볼 수 있습니다. 마치 뷔페처럼 말이죠.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좋은데요.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통인시장에서 꼭 드셔봐야 할 메뉴를 추천해드리자면요. 먼저 빈대떡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정말 환상적이죠. 그리고 기름떡볶이도 유명한데요. 맵지 않고 달콤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천천히 앉아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추천 코스 2 수성동 계곡입니다. 통인시장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셨다면 이제 소화도 시킬 겸 가볍게 산책을 해볼까요? 두 번째 코스는 수성동 계곡입니다. 수성동 계곡은 서촌의 숨은 명소인데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계곡이 있다는 게 놀랍죠. 물론 큰 계곡은 아니지만 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모습이 정말 운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솔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천천히 걸으시기 좋고요.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맛집 1. 토속촌 삼계탕.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하러 가볼까요? 서촌의 대표 맛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은 토속촌 삼계탕입니다. 이곳은 서촌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인데요. 1983년에 문을 열어서 벌써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토속촌의 삼계탕은 일반 삼계탕과 조금 다릅니다. 인삼과 대추, 밤, 찹쌀은 기본이고 여기에 은행, 잣, 마늘, 수삼 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양식으로 정말 최고죠. 특히 시니어분들께 좋은 이유는 닭이 아주 부드럽게 삶아져서 이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물이 진하면서도 깔끔해서 속이 편안해요. 가격은 25,000원 정도인데요. 서울 시내 삼계탕 가격을 생각하면 적당한 편이고 양도 푸짐해서 한 그릇 먹으면 정말 배부릅니다. 토속촌은 점심시간에 항상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 11시 30분 이전이나 오후 2시 이후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매장이 꽤 넓고 테이블 간격도 여유로워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 발렛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니 차로 가셔도 괜찮고요. 다만 주말에는 차가 많이 밀리니 지하철 이용을 추천합니다. 맛집 2. 대오서점 앤드 카페. 식사 후에는 달달한 디저트와 커피가 생각나시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대오서점입니다. 대오서점은 1951년에 문을 연 헌책방인데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촌의 랜드마크입니다. 공간이 좁은 작은 한옥이라 많은 인원이 동시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입장 방식은 음료를 주문하거나 3,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없어 책갈피 포함 구매 시 입장 가능. 커피나 음료 가격은 약 5,000원에서 6,000원대입니다. 참, 또 다른 독립 서점으로 책방 오늘인데요. 여성으로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운영 시간은 수요일, 목요일은 오후 3시에서 7시,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추천 코스 3. 윤동주 문학관. 카페에서 잠시 쉬셨다면 이제 마지막 문화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세 번째 추천 코스는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윤동주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인이죠. 서시, 별해는 밤 같은 명시를 남긴 분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잠시 하숙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서촌이에요. 윤동주 문학관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옛 물탱크를 개조해서 만든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내부에는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와 사진, 그리고 생애를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있어요. 특히 제1전시실의 우물이 인상적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에 나오는 우물을 형상화한 공간입니다. 천장이 뚫려 있어서 하늘을 볼 수 있죠. 문학관 주변 산책로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왕산을 배경으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장관을 이룹니다. 다만 문학관까지 가는 길이 조금 경사가 있어요. 10분 정도 오르막길을 걸어야 하니 체력이 허락하시는 분들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세요. 입장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맛집 3. 채부동 잔치집.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세 번째 맛집은 가성비 최강 국수 맛집 채부동 잔치집입니다.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주소는 자하문로 1길 16번지이고요.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없이 계속 운영하니 언제 가도 괜찮아요. 채부동 잔치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잔치국수가 5,000원, 손칼국수와 손수제비가 7,000원이에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가격을 찾기 정말 어렵죠. 메뉴가 엄청 다양한데요. 국수류로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메밀비빔국수, 손칼국수, 들깨칼국수가 있고요. 수제비류로는 손수제비, 들깨수제비, 해물얼큰 수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전입니다. 해물파전, 부추전, 감자전, 굴전 등 다양한 전을 판매하는데 가격이 11,000원에서 19,000원 정도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잔치국수 또는 비빔국수의 감자전입니다. 감자전은 진짜 감자를 갈아 만든 전통 감자전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양파간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잔치국수는 깔끔한 멸치 육수 베이스인데요.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면발도 적당히 쫄깃하고 고명으로 지단과 김이 올라가 있어요. 들깨칼국수도 인기 메뉴인데요. 고소한 들깨 맛이 진하게 나면서도 느끼하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 특히 좋은 메뉴입니다. 매장은 꽤 넓은 편이에요. 테이블석도 있고 방 좌석도 있어서 단체 모임도 가능합니다.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단체 예약도 받는다고 하네요. 웨이팅은 주말 점심시간에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국수집이라 회전율이 빨라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평일에는 웨이팅 거의 없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가능하니 할인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여행팁 및 주의사항. 자, 지금까지 서촌의 주요 볼거리와 맛집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행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는 골목이 좁고 복잡한 편이니 미리 지도를 확인하고 가세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스마트폰에 깔아두시면 길 찾기 훨씬 쉽습니다. 둘째,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모자와 선크림을 꼭 챙기세요. 그늘이 많긴 하지만 햇볕이 강한 구간도 있거든요. 물도 넉넉히 준비하시고요. 셋째, 평일이 주말보다 훨씬 한적하고 좋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맛집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요. 가능하면 평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서초는 주거 지역이 많으니 큰 소리로 떠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니까요. 다섯째, 화장실은 통인시장, 윤동주 문학관 등 주요 장소마다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마무리. 자, 오늘은 이렇게 서촌의 매력적인 여행 코스와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초는 빠르게 돌아보는 것보다 천천히 걸으며 골목의 정취를 느끼는 게 진짜 재미있는 곳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여유롭게 산책하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문화도 즐기는 하루. 서촌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주말 가족들과 함께 서촌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